여러분의 투자에 핵폭탄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자, 대우건설이 오늘 지금 흑산병이 떴어요. 흑산병이. 네. 흑산병이 뜨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국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특히 고점 대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토막을 떠나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과연 전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캔들,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한번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차트를 만들었어요. 즉 과거에는 없던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00일선으로 보는 게 일단 맞고요. 100일선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추세선을 하여튼 이렇게 그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한번 지지를 받고 정확히는 저항을 뚫었죠. 저항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심리적 지지선이 라운드 픽에 2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2만원을 향해서 문제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우건설이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하지만 2만원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만원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기가 역으로 쌍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쌍봉이 나오면 반드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한번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고점 찍은 다음에 떨어지면서 심리적 지지 라인이 얼마? 2만원이다.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2만원이 왜 2만원이냐? 심리적 지지 라인이. 보시면 저는 제 기법이 있어요. 제 기법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골드존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신호가 뜹니다. 이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매도 신호가 없어요. 원래는 까만색 화살표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매도 신호가 없다라는 것은, 즉 사실 앞전에 쭉 오다가 최근에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집. 그러면 얘네가 매집한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의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대우건설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의 시야가 트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 골드존이 발생했고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금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2만원이라는 심리적 지지 라인을 받아주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정확히는 코스피가 9천을 찍고 조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대우건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목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코스피의 사실상 고점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역방향으로 쌍봉의 방향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목표가 또는 핵점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높게 기준치를 설정해봐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겠죠. 왜냐? 자, 우리 골드존 떴고 매수 신호 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겠죠. 자,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 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거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왜? 그 근거에 힘을 실어줘야겠죠. 대우건설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목표가를 얼마 잡았을 때, 제가 이 부근으로 잡고 있는데 이 밴드로 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도. 그러면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올라갈 힘이 필요한데, 힘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방금 매매 방식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제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근거와 자신감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저의 분석, 시선을 말씀드려야겠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란과 이제 미국이 사실 종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도시 내에 LNG 인프라 이쪽에 여기 에너지 자산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 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0조 원이에요. 80조. 80억이 아니라 80조입니다. 80조. 이게 이렇게 추산되는데, 근데 대우건설이 옛날에 쿠웨이트 그리고 오만 어딘지 딱 감오시죠? 이런 중동 지역에서 대형 EPC를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받았습니까? 결국 원전 그리고 전쟁 피해 복구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세 받아가지고 4만원 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쿠웨이트와 오만의 이쪽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확히는 EPC라 그러죠. 설계, 조달, 시공이라 그럽니다. 이 EPC를 완성하면서 이미 대우건설은 재건을 할 때 발주하게 되면 원시공사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 대우건설 옛날에 이거 우리 거기 공사해줬잖아. 공사 참 잘하던데. 그러면 똑같이 발주를 넣을 때 이제 이쪽 다른 애들이, 야, 대우건설에 또 넣자. 왜냐? 얘네는 원래 시공사잖아. 그러면서 원시공사니까 대우건설에 또 다시 이거 수리해달라고 하자. 그럼 얘네가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정확히 인프라 재건 수혜를 받으면서 사실상 수주 공시 기반의 2차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매수와 골드존의 근거가 될 겁니다. 재건 인프라로 인한 수주 공시 기반의 2차 랠리, 그 2차 랠리의 심리적 지지선이 2만원이고, 그러면 2만원을 찍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면은, 그러면은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왜? 그 피해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80조 원이라니까요. 80조 원. 80조를 다 대우건설이 빨아먹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얼마만 빨아먹어도 여러분,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이나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면은 우리 충분히 대우건설의 주가는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문제죠. 여러분들의 4만원인지 2만원인지 8천원인지 이 평단가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지금도 수익인데 누구한테는 반토막 난 손실입니다. 결론은 8천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여러분들 그분들에 따라 그러니까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내 평단이 얼마고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할 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대우건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부담 없이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돈 안 받아요. 부담 없이 대우건설 지금 평단과 그 다음에 비중, 이거를 대우라고 문자로 대우라고 적고 평단과 비중을 적어서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대우건설에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참고로 선착순 50분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막 60명, 70명, 100명 넘어가면 저도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 종목을 분석하고 주식을 해야 되고, 저도 또 대회 나가서 또 상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식 그 신호를 공유해 드리는 게 50분 넘어가면은 저도 힘듭니다. 제가 딱 50분만 받아서 대우건설의 평단과 비중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이렇게 50분. 네, 하여튼 대우건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매수 신호, 분명히 매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매도는 아직 없으니까 지지선 받으면은 네, 충분히 기회라는 것이 열려 있다. 그럼 제가 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내 뒤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후회로 뒤만 돌아오실지 기회로 앞을 보게 되실지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겠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